자, 지금 최상목이가 속보에 의하면 마은혁 불임명 관련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의 결정은 잘못된 거다. 이게 오늘 헌재의 결론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존중하겠다면요. 그런데 오늘 헌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임명을 해라고 헌재가 강제적 결정을 하는 것은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은 오늘 헌재의 결정을 핑계대고 마은혁을 갖다가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산을 우리가 한번 잘 해봐야 됩니다. 마은혁을 임명하면 시간을 벌지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시간은 벌지 못하고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집니다. 자, 이래서 최상목에게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가? 빨리 하라고 해야 되는가? 하지 마라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탄핵 기각 가능성이 더 중요한가? 그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의 행동이 국회 구성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치로 인용을 했지만은 의견은 세부적으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5사람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본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무조건 임명하기로 서로 합의 봤으면 임명되어져야 된다 뜻이죠. 민주당 쪽에 가까운 주장이고 3사람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데 뒤늦게 나온 이야기들로 봐서 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은혁을 즉시 임명해야 된다라는 청구는 각하되어서 최상목이가 즉시 임명해야 되는 강제성은 없다. 단지 최상목의 결정에 국회 결정을 갖다가 무시한 그런 침해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윤통 변호인 측에서 최상목이 빨리 임명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저는 윤통 측에서는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를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 있을 것이기에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말고 버티고 그 사이에 한덕수 총리가 오면 또 버티는 쪽으로 택하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상목은 이때까지 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은 되풀이했는데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 했지만은 언제 임명할지는 밝힐 수 없다. 그래서 최상목이 보고 즉시 임명하라고 한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최상목이 시간을 좀 끌 수는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헌재 내부에서 지금 입장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시간이 늘어지는 것을 더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윤통 변호인이라면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결론은 윤통이 결정하겠죠. 마은혁 없이도 끝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헌재가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추미애가 국회 의결로 통신조회를 할 수 있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보이고 여당 측은 전 국민을 통신검열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항의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국회가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발의했다는 겁니다. 원래 통신의 대역에 대해서 알려면 판사의 영장이 떨어져야지 판사 영장 없이 통신 내역을 받아보면 안 돼요. 그런데 추미애가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작년 10월에 발의를 한 법안인데 이름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입니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영장 없이도 요청이 가능한 통신 이용자 정보와 달리
통신 사실 확인 자료는 영장이 있어야만 확보할 수 있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인터넷 사용 기록,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는 국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게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게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추미애가 발의해서 상정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재부각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까지 일으켰던 민주당이 통신검열 법안까지 들고 나왔다.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라고 애매모호한 말로 국회 입법 독재 인권 침해를 국회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국힘은 비판하고, 그리고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충분히 국회에서 검토하고 또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으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도 탐색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을 지금 담았습니다. 자, 조기 대선이 만약에 있게 되면요. 지금 맹태균이 문제를 활용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지금 국민의힘 측의 후보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이 맹태균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고, 그래서 거기에 뭐 중앙에 관련자가 많으니까 창원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떠넘겨버렸죠. 그러니까 중앙지검이 이걸 넘겨받자 말자 어제 오세훈과 친밀한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간 이유는 김한정이 명태균으로 하여금 하게 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을 대신해서 대납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 명태균 수사팀이 지금 꾸려져 있죠. 중앙지검에요. 그래서 주거지 사무실을 어제 뒤졌다고 합니다. 자, 이 김한정 씨는 2021년 4월 오세훈의 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3,300만 원을 대납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이게 불법 정치 자금 기부와 연결된다고 조사하고 있어요. 자, 물론 오 시장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도 여기에 설 걸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준석이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측 범야에 속하지 않는 대선 후보들이 지금 벌써 서명째 걸려들어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면서 대선 운동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경이 지금 하는 추세로 보면 이재명이에게 벌써 줄 서 있고, 검찰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한테 찍혀 있으니까 자신들의 그 찍혀있는 입장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유리하도록 지금 이런 수사를 독려하고 이렇게 빨리 서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경찰 또한 이런 류의 각종 조사를 조기 대선 기간에 여권 후보들한테 무분별하게 검찰과 경쟁하듯이 할 수 있다. 검찰은 지금 이재명이 되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으로 조직이 굉장히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이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짓을 할지도 몰라요. 자, 이걸 갖다가 지금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 전반에서 지금 검경에 의해서 자행되는 조기 대선에서 여권 후보에 대한 겁박을 이걸 중단시키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